안녕하세요. 토플 단기학교 스피킹 담당 빅토리아입니다. Nice to meet you.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공부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보통은 스피킹을 공부를 하실 때 그 어떤 스피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킹을 공부를 하실 때 나는 스피킹을 좀 버려야 되겠다. 리딩과 라이팅과 뭐 리스닝을 잘하면 스피킹은 그래도 조금 덜 점수가 나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스피킹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발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스피킹을 하면 나는 아마도 발음이 안 좋아서 점수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뭔가 좀 더 잘 정비를 해주셔야 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전달력 클리닉입니다. 발음 클리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피킹을 어떻게 하면 채점자 귀에 이렇게 쫀쫀하게 짝짝 붙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만 어떻게 이렇게만 하면 스피킹이 좀 더 쫀쫀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스타터반에서 입문반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살짝 조금만 몇 개만 좀 떼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쫀쫀해지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피킹이 쫀쫀해지시려면요. 일단은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사실은 더 문제세요. 문제는 뭐냐면 발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스피킹의 전달력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달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얘기를 할 때 문장은 완벽해도 문장이나 단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완벽해도 일단 말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이 없으면 당연히 스피킹 점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신감은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목소리의 크기로 자신감이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 아니시고요. 여러분 뉴스 앵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죠. 하지만 그들은 말할 때 뭔가 자신감이 이렇게 넘쳐 보이세요. 넘쳐 보이죠. 일단 목소리 자체가 과도하게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속삭이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일단 목소리는 크고 적절하게 하시는 걸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 전달력 부분에서 여러분이 얘기해 주실 때 뭘 주의해 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끊어읽기, 두 번째가 억양, 세 번째 강세, 단어의 강세,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실질적인 그런 발음들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기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분 딱 생각하시면은 이분이 뭔가 발음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은 아마 안 드실 거세요. 하지만 그가 만드는 문장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키워드를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반기를 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쫀쫀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전달력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미 단위로 문장을 끊어서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점자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서 끊어읽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전달력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억양은요. 문장이 있을 때 중요한 단어와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구분해서 얘기하시는 게 억양이시고요. 그 다음에 강세나 발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어가 있으시면 그 단어에 대한 발음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강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는 게 이제 여러분이 전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잔소리 그만하고요. 끊어읽기부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긴 문단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토플 스피킹에서 사용하는 기본 샘플 답안인데요. 그냥 한번 얘를 좀 샘플로 한번 사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득점반에서 사용하는 패세지인데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딱 보시면요. 끊어읽기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무슨 뜻이죠? 연구를 거행했다, 연구를 했다, 이런 뜻인데요. 마침표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얘기하실 때 여기서 쉬어 가셔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A study was conducted. 끊어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컴마 있을 때 끊어 읽으시는 거 당연합니다.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걸 다 설명하기는 여기서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 컴마 있고 의미 단위로 한번 끊어볼게요. 자, in the study,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끊어 읽어주시고요. 자, 이거 무슨 뜻이죠?
participants, 그래서 그 연구에 이제 참여하는, 참여자들인데요. participants가 뭘 받았냐면, sample of a new kind of wine을 받았대요. 일단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끊어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 문장 자체가 너무 길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내용을 한번 끊어봅시다. 갈게요. 자, participants were given with the sample, with 일단 빼주시고, participants were given the sample of a new kind of wine. 자, 무엇을 줬대요? 목적어 같은 것을 이제 끊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새로운 샘플의 종류를 이제 주었대요.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the thing is that 이거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포인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중요한 걸 강조하고 싶을 때 나오는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절이 시작되고 있죠. 대신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일반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에 끊어 읽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이 뒤에 끊어 읽으셔도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새로운 주어가 시작될 때 끊어 읽기. 자, 그래서 the thing is that the researchers put a bit of salt and vinegar in the wine. So for sure 하면서 문장이 미친 듯이 길어요. 여기까지. 장난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줄에 걸쳐서 쫙 있는 이 문장을 좀 끊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대절에서 끊었고요. 그 다음에서 어디서 끊을까요? 자, 리서처들이 연구에서 put a bit of salt and vinegar 했대요. 자, 그래서 A와 B를 갖다 집어넣었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보통 전치사 같은 거 나올 때 간단하게 끊어주시고요. 컴마 있으니까 또 끊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the wine did not taste good 까지 그냥 한 번에 쭉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문장이 좀 길어 보이죠? 얘를 굳이 끊어 읽고 싶으시면 어디서 끊어 읽으면 될까요? 리서처들이 얘네들을 넣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넣었다. put a bit of salt.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끊어 읽기를 하실 때는요,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뚝뚝 끊는 게 아니세요. 문제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얘기할 때 보면, the thing is that the researchers put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 않죠. 자, 그러니까 끊어 읽기를 하실 때, the thing is that the researchers put a bit of salt and vinegar in the wine. So, for sure, the wine did not taste good. 하시면서 지금 제가 한 게 뭐죠? 연결하면서 뭔가 하면서 연결했었죠. 자, 그래야 상대방한테 듣는 사람한테 이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지금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를 하는 중이야. 라는 전달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것만 해볼게요. 컴마 있으니까 간단하게 끊어 읽어주세요. However, they did not tell the participants about this. 자, 의미상으로 끊어 읽어볼게요. 일단 주어 동사 굉장히 짧으니까요.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participants들한테, 지원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 About this에 대해서 did not tell the participant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자, 끊어 읽어볼게요. 자, however, they did not tell the participants about this.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연결하시는 거. 그래서 끊어 읽기 하실 때는요, 여러분 의미 단위로 끊어서 대신에 스타카토처럼 딱뚝 끊는 게 아니라 끊으시면 안 되시고요. 부드럽게 연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 읽기를 마치고 이제 억양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같은 문장들이세요. 그럼 제가 방금 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끊어놨어요. 이미 방금 우리 한 거. 자, 끊은 거에 대해서 억양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예, 여기서 강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단어와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주어. 예, 자, 연구가 실행되었다라고 하실 때 study was conducted 하셔서 얘보다는 study was conducted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억양이신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a study was conducted. 따라해보세요. 자, 시작. A study was conducted. 예, 음이 좀 다르긴 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억양을 주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주시냐면 난리 나는 뭐 노래하세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a study was conducted 말하면서 막 노래 부르세요. 착각이야.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면 a study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요 음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이 올라가면요 여러분 아이들 책 읽는 것 같아요. 애들 책 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약간 밴든 느낌으로 손을 움직여 보세요. A study was conducted
conducted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 더 크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udy was conducted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갈게요. In the study, 그 study에서 연결이 됩니다. participants were given the sample of 여기에 강세 주시고요. A new kind of wine. 형용사는 무조건 강세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일단 살펴보시면 자,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메인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in the study보다는 이 주 포인트가 여기다가 좀 더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given the sample of a new kind of wine. 그러니까 participants가 이걸 받았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어디에 억양을 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억양 주셔야 되고 new에다가 형용사에 강세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 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given the sample of a new kind of wine.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given the sample of a new kind of wine.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나서 어디에다 강세를 줘야 되는지, 어디에다 억양을 줘야 되는지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는 건 뭘로 표시된다? 억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네,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신 거 아니고요. 문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만 전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강세와 좀 발음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제일 여러분이 많이 틀리시는 거 몇 개만 좀 추려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오늘 포인트 잡아드릴 건데요. 자, 만약에 동사가 있는데 저렇게 ed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close라는 동사가 있는데 닫혔다, 이렇게 닫았다라는 과거 동사로 close 이렇게 됐어요. 자, ed가 붙으면 여러분이 발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난리나 예를 들어 closed 이렇게 발음하세요. closet. 자, 이건 어떻게 발음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단어 뭐예요? 붙었다. encourage라는 단어죠. 자, 그럼 ed 붙으면 어떻게 발음하시냐면 encouraged. 막 이러세요. 자, 얘는요, asked. 막 이렇게. 그 다음에 located. 막 난리가 나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t 외에, t로 끝나는 단어 외에 나머지 발음들, 나머지 무성음으로 끝나는 동사들. 그러니까 얘 원래 동사 원형 뭐죠? close. 바람 소리를 끝났죠. 자, 그러면 closed가 아니라 closed 하셔서 트 발음이 나세요. 자, 그러니까 closed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 문 닫았어. I closed the door가 아니라 I closed the door 이렇게 발음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트 발음이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럼 얘는요. 동사 원형 원래 어떻게 해요? encourage 하셔서 G로 끝나는 애들 또 멘붕 오시는데요. encourage가 아니라 encourage 로 발음하시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encourage. 자, 아무튼. 자, 그래서 encourage. 이렇게 바람 소리, 무성음으로 끝났죠. 그러면 ed가 붙었어요. 과거 동사. 그럼 어떻게 발음한다? t 발음이 난다. 어떻게? encouraged. 로 발음하시는 거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encouraged. 로 발음해주세요. 자, 그럼 얘는요. 얘도 ask. 죠. 그러니까 ed가 붙었으니까 asked. 로 발음하시는 거세요. 자, 질문하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asked questions.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시제가 과거가 되시면 여러분이 발음하실 땐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하실 때 더 무성음으로 끝날 때는 무조건 바람 소리로 끝나면 트 발음으로 나라는 거. 자, 근데요. t는 좀 달라요. t라고 해서 locate 라는 동사에 대한 과거 동사죠. 자, 그럼 located 로 발음하면 굉장히 뭔가 이상해 보여요. 부자연스러워. 자, 그래서 T로 끝날 때에는요. 얘는 그냥 그대로 드 발음이 나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located. 그죠? 자, 그래서 드까지 다 발음해 주셔야 되세요. located.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 구분 꼭 잘해 주셔야 되시고요. 자, R 발음하실 때도 멘붕 오시는 발음들입니다. 얘가요, R이라고 생각하니까 리서처라고 발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리서처가 아니라 리즌 막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데, 그럼 왠지 L도 아닌 R도 아닌 애매모호한 단어 발음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R 발음은 무조건 앞에 W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EU라는 단어는요. 자, 이렇게 발음 한번 해볼까요? 자, 발음 한번 해볼게요. reason. 같이. reason. 자, 그러면 we라고 했기 때문에 입술이 어떻게 됐어요? 오, 이렇게 되죠. 자, 스피킹도 공기 반 목소리 반, 그죠? 자, 그래서 reason으로 발음했어요. 자, 이제는 여기에다가 R 조금만 느낌을 줄게요. 자, 시작. reason.
그지? 자, 그래서 R이 있을 때는 무조건 W를 생각하면서 빅토리아가 입술 쭉 내밀렸어. 섹시하게. 그래서 이게 얘기하실 때 reason이 아니라 reason 하신다는 거.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게요. 연구원들. 자, 리서처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할까요? 자, 일단 W로 생각하세요. researcher겠죠. 그러면 R 터치 약간만. 시작. researchers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세요. 자, 중간에 있어도 마찬가지세요. researchers. 그래서 R 발음을 그냥 막 혓바닥 먹듯이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라 researchers 이렇게 중간중간에 W처럼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예, 이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턱을 좀 열어서 예, 그런 포인트. 그래서 R은 무조건 W다. 자, 그럼 D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실 때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터틀 아니죠. 물론 turtle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드 발음이 중간에 나왔을 때 자 여러분 드 발음 한번 같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드 하실 때 따라해 주세요. 드 자, 방금 하실 때 혓바닥 끝이 전부 다 중간은 텅 비었는데 끝들이 전부 다 끝이 천장에 뚝 붙었다가 뚝 떨어지면서 발음이 나시죠. 그 발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study 써서 study 하실 때 발음이 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study 이르시면 완전 칩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칩하지 않도록 있어 보이게. 그래서 study 혓바닥 전체가 끝부분이 천장에 붙어 딱 뚝 떨어지면서 얘기하시는 그런 발음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나 강세들은요. 일단 발음 위주로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강세는 뭐냐면 이 단어가 가지는 스트레스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turtle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죠. 예, study, researchers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인데요. 예를 들어 하나 예시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발음 한번 해볼까요? industry 이건 발음 잘하세요. industry. 자 근데 난리나. 자, T-I-O-N, C-I-A-N, 뭐 이런 것들로 끝나시면요. 신 발음이 나세요. 신. 한번 해볼까요? 신. 네, 발음동 기호로 이런 발음이신데요. 자, 이런 거 나오실 때요. 예를 들어서, 자, C-I-A-N, T-I-O-N 같은 거 나오시면요. 이 바로 앞에 강세가 가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뮤지션이 아니라 musician 이렇게 다르는 거세요. 그러니까 강세는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디 강세를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industrialization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세요. 자,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너무 길다고 해가지고 멘붕 오지 마시고요. 이런 법칙을 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 말씀하시 좀 쉬우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발음이나 강세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강세,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거 과거 동사인데 t로 끝났으니까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conducted가 아니라 conducted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study was conducted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세요. 자, 강세 지켜서 왜냐면 conducted가 아니라 conducted 기억하시고 들어가시는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In the study participants 강세는 중간에 오세요. participants were given the sample of a new kind of wine. 예, 그래서 아까 했었던 거 그대로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발음하실 때 participants가 아니라 participants. 그래서 토플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 내지는 다른 시험 과목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좀 발음을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음과 강세 중심으로 일단 연습을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발음보다 뭐가 중요하다? 강세가 더 중요하시고요. 강세보다 또 뭐가 더 중요하다? 문장을 의미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억양과 끊어읽기가 미친 듯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발음에 너무 집중해서 나는 발음이 안 좋으니까 스피킹을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끊어읽기와 억양을 중심으로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발음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얘기하실 때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전달력 클리닉 좀 만들어 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